안녕하세요. KB스타 ETF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ETF 뉴스 코멘터리.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KB스타 미국 제30년 엔화 노출 ETF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상장하는 이 상품은 저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엔화 가치가 근 3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투자, 즉 엔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 기인을 했는데요. 미국 장기 국채 투자와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환율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KB스타 미국 제30년 엔화 노출 ETF입니다. 두 마리 토끼라는 좀 고루한 표현을 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을 더 잘 표현할 워딩을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조준하자는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만의 대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마트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바로 이 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계셨습니다. 2621JP라는 티커명으로 더 유명하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순매수 탑5 중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면 1위와 2위 모두 종목 코드 TLT로 알려진 미국 장기국채 투자하는 ETF 관련 상품이었습니다. 2621JP, 이 ETF는 TLT ETF를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국내에선 투자 니즈가 매우 작았던 일본 상장 ETF가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엔화 환율 투자에 대한 니즈겠죠. 엔화 반등의 시간은 올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최근 1개월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지난 2009년 1620원의 환율을 기록했던 엔화는 900원 선을 뚫고 바닥이 어딘지 모른 채 내려앉다가 2023년 연말 들어서 다시 900선을 겨우 회복하는 국면입니다.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물론 매우 복합적인 N차 방정식의 함수겠습니다. 다만 이 방정식에서 가장 영향이 큰 미지수는 결국 미국과 일본, 양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결국 엔저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로는 미국 금리 하락과 일본 금리 상승으로 금리 차가 축소되는 환경 하에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자국 채권 매수세를 확대한다거나 일본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등 실물 경제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최근 20여 년간 미일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와 USD 그리고 엔화 환율 간의 추세를 비교한 겁니다. 저금리의 엔화를 차입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유효했던 것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시점과 달러 대비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순간이 꽤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실은 너무 뻔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금리 차이의 축소, 즉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면 자연히 달러 가치의 하락과 엔화 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이는 곧 미국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미국 제30년 엔화 노출 상품에 투자할 경우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반등에 따른 수익률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수혜를 한 번에 누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이미 시중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외제 사냥총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내 출시된 신상품은 그럼 어떤 차이점, 특장점이 있는 것인가?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외국산 사냥총 ETF는 말씀드린 2621JP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장한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해외 주식 전용 계좌 개설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환전의 이슈가 있습니다. 매수 시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매도 시엔 엔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죠. 환전 수수료 발생이 필연적입니다. 이번 KB스타 미국 제30년 엔화 노출 ETF의 출시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기존 주식 계좌에서 별도의 거래 비용이나 환전 절차 없이 2621JP ETF와 동일한 수익 구조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를 그려봤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2회 발생하는 것 대비 신상품은 무료고요. 매매 시 트레이딩 창에서 일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을 거래하려면 아무래도 지연 시세로
거래하게 됩니다. 거래 시간 또한 일부 제약사항이 있는 반면 이번 상장한 상품은 국내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국내 주식 거래와 동일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총보수는 0.15%입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채 30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평균 보수가 연 0.05%에서 0.3%이고 현재 국내 상장된 일본 엔화 선물 추종 상품의 보수가 연 0.25%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금리 하락과 엔화 강세 전환 가능성에 모두 투자하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편입도 큰 장점입니다. 엔화 환율 투자를 희망해서 방금 말씀드린 엔화 선물 ETF에 투자한다거나 2621JP와 같은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고자 하여도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매매가 가능한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의 출시가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평소 ETF 상품명을 유심히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분명 엔화 노출이라고 써 있는데 끝에 H가 붙어 있다는 말은 환해지형이라는 말이라 두 가지가 상반된 의미 아닌가 라는 것이죠. 물론 오타 아니고요. 이 상품은 N1 환율엔 환 오픈을 그리고 달러 N 환율엔 환 해지를 적용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러의 변동분은 환 해지를 통해 고정시킨 채 엔화의 움직임에만 노출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즉 국내 투자자가 달러와의 가치 변동과는 무관하게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엔화 가치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반대로 N1 환율의 하락에 따른 환 손실이 ETF 상품의 성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의 은유는 1타 2득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엔 너무 욕심내다 둘 다 놓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기국채와 엔화의 가치 상승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닌 퍽 유사한 방향으로 같이 뛰는 성향의 토끼들이기 때문입니다. 꽤 탐나는 두 마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ETF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